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자이자 예비역 군인의 충격 발언이 미국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국방비를 1,000조 넘게 써서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붙은 미국이 한국 수도 서울을 뚫지 못한다는 미국 기자의 발언에 서울 방어력 수준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서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군 특수부대 출신 군사 전문 기자 에릭 테일러입니다. 지금 서울의 군사적 취약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러 가는 중이죠.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며 고도를 낮추자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과 빼곡한 고층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은 북한 국경에서 불과 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분쟁 지역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1,000만 인구가 모여 사는 도시라니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죠. 출국 전 워싱턴에서 동료들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동료 군사 전문가 마이클은 서울의 위치에 대해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었죠. 북한 바로 아래에 수도가 있다니. 정말 미친 나라지 않나. 북한이 단 한 번의 포격만으로도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봐. 그 말에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는 거지. 미국의 군사 기술이 있다면 서울 정도는 우린 쉽게 제압할 수 있어. 북한이 공격한다면 한국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단 일주일도 버틸 수 없을 거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서울 취약한 도시의 불안한 일상 보고서를 시작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린 셈이죠. 그만큼 저는 제 전문성과 미국의 군사력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물었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군사 관련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다고요. 그러자 그는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안전한 나라입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의 말에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직접 겪었고 최신 무기 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포격 앞에서 서울이 얼마나 취약한지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이제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택시는 서울 시내로 들어섰고 저는 곧 이 도시의 실체를 파헤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서울 도심으로 나섰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거리는 평화롭고 활기찼습니다. 어디에도 전쟁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여유롭게 카페에 앉아 있거나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취재를 위해 준비한 첫 장소는 서울의 고층 빌딩 옥상이었습니다. 서울의 방공 체계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건물 관리인에게 취재 허가를 받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30층 높이의 빌딩 옥상에는 방공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레이더 시스템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최신식이었습니다. 이런 장비가 민간 건물에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사진을 찍으려는데 경비원이 다가와 촬영을 제지했습니다. 국가보안시설이라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그 후 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역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두꺼운 철제문과 폭발 방지 설비였습니다. 지하철역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를 청했고 그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은 유사시 방공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역마다 최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 공간과 물자가 확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중교통 시설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 요새 네트워크였습니다. 오후에는 한국의 퇴역 장군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서울의 방어 체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과의 오랜 대치 상황 속에서 서울은 하나의 거대한 요새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건물마다 방공호가 있고 도로는 긴급시 비행기 활주로로 전환될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강 다리들도 유사시 폭파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대도시지만 내부적으로는 전쟁에 완벽히 대비된 요새였습니다. 제가 알던 서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취재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취재 3일차 저는 미군 내부 자료와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 공격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하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우선 서울의 지하 인프라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견고했습니다. 지하철역은 물론이고 지하 쇼핑몰, 지하 주차장, 그리고 지하 벙커까지 도시 전체가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조차 이런 깊은 지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서울 주변의 산악지형은 자연적인 방어벽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오는 미사일이나 포탄이 이 산들에 막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시 곳곳에 위치한 대공 방어 시스템은 적의 공중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메가시티를 공격한다는 것은 세계 여론의 강력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설령 공격이 시작된다 해도 도시 곳곳에서 벌어질 시가전은 공격하는 측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하여 워싱턴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는 시나리오라며 제 분석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한 상관은 당신이 현지인들에게 세뇌당한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 제 주장을 뒷받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한국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며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한국군 장교는 제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시켜온 통합방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인프라와 시민들의 대응 체계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의 방어 체계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은 취약한 도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잘 방어된 도시 중 하나다. 이곳에서의 전쟁은 어떤 공격자에게도 악몽이 될 것이다. 서울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폭발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니 도시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곧 뉴스를 통해 북한이 서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긴장했고 제 휴대폰은 본사와 동료들의 연락으로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서울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며 주변을 관찰했지만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북한 뉴스를 언급하면 대부분은 어깨를 으쓱하며 또 그러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반응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번화가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고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관심했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려고 했더니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는 저에게 서울의 민방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 개인별로 지정된 대피소 유사시 가동되는 비상통신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참여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비상시 행동 요령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정기적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대비가 아닌 사회 전체의 총체적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녁에는 현직 군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의 국방 체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군은 미군의 지원 없이도 북한의 공격을 상당 기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들의 자신감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까지 본 것들을 생각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 다리를 건너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수십 년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진화해온 살아있는 요새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현대 도시지만 그 아래에는 강철 같은 방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힘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침착함과 질서였습니다. 이들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에는 전쟁을 기억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제 첫 번째 임무는 서울에 관한 칼럼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피스에 앉아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전쟁에 대비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제 칼럼의 첫 문장이었죠. 이어서 제가 본 서울의 방어체계 시민들의 대응 태세, 도시 구조의 전략적 설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편집장은 제 글을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릭 자네가 쓴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군사 전략 일부를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칼럼은 다음 주에 실리게 될 거예요. 칼럼이 발행된 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제 분석에 동의했지만 다수는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이라면 어떤 도시든 제압할 수 있다며 비웃었습니다. 한 고위 장성은 심지어 저를 사무실로 불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일러 자네가 아무리 현장을 다녀왔다 해도 그건 피상적인 관찰일 뿐이야. 미군의 실제 능력은 자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네. 저는 그에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본 것만 보고했습니다. 서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방어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구조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몇 주 동안 저는 여러 군사회의와 세미나에 초청받아 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점차 몇몇 전략가들이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장교들은 제 분석에 강하게 동의했습니다. 한 퇴역 대령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일러 씨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3년간 근무했는데 서울의 방어체계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에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해서 다른 나라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자부심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칼럼이 발표된 지 한 달 후 저는 뉴욕에 있는 유엔 사령부 회의에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국가의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국 장교들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의 군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사령관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 서울의 방어 체계에 관한 중요한 분석을 발표한 에릭 테일러 기자를 모셨습니다. 그의 보고서는 우리의 한반도 전략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프로젝터에 띄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엔군의 합동훈련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방어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지하 벙커 시스템과 시민 방위 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영국 장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분석대로라면 서울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서울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독일 출신 장군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테일러 씨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한국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전략적 요충지가 아니라 번영하는 민주주의의 증거입니다. 회의는 6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한반도 방어 전략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논의되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은 취약한 도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미국 장성이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테일러 씨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관점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이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 이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실제 무력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은 한반도 안보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서울의 방어 시스템은 많은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서울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서울의 군사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죠. 서울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잘 방어된 도시가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말입니다. 촬영팀과 함께 다시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장소를 취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하 벙커 시스템, 비상훈련 현장 고층 건물의 방공시설 등을 세세히 담았습니다. 물론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았지만 충분히 서울의 방어 체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회복력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적인 도시를 건설한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노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평화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비하는 것이죠. 다큐멘터리는 여러 나라에서 방영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서울의 방어 시스템이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무기의 우월성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군사 전략에 대한 제 관점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준비성과 도시의 구조적 회복력,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냉철한 판단력이었습니다. 서울은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한 장성은 제 다큐멘터리를 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단순한 화력의 우세가 아니라 누가 더 잘 준비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서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취재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습니다. 더 이상 군사시설이나 방어 체계를 취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도시와 사람들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강 공원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처음 이곳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라면 어떤 도시든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서울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옆에 앉은 노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요? 노인은 잠시 강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킬 게 많으니까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킬 게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수백만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그들의 가족, 그들의 미래, 이 모든 것이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을 촬영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남산타워에서 서울 전경을 담았습니다. 저 멀리 북쪽 산들 너머로는 북한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내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의 정신이자 의지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서울은 인간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고층 건물들 뒤에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있습니다. 서울의 진정한 힘은 무기나 요새가 아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의지에 있습니다. 그들은 위협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서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안보는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한 준비와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시민들이 보여준 평화로운 일상 속의 단단한 의지력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처음 왔을 때 만났던 그 점원은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외국인 기자분 또 오셨네요. 이번에는 어떤 취재하러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그냥 서울이 그리워서 왔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이 참 좋죠. 언제든 다시 오세요. 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도시는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취약한 도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도시 중 하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강인함은 무기나 요새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도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